네,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여러분 만나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강사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선배, 후배가 만나서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무대에서 강의하면 여러분과 좀 거리감이 있어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더라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취업이나 스펙이나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말뚝박기 좋아하시죠? 네, 말뚝박기는 시작은 게임이나 중간에 전쟁으로 변화하는 게 바로 말뚝박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이 전봇대에 서 있는 뚱뚱한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두려워서 고개를 확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아이는 너무나 신나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크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딱 여기 서 있는 무서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뚱뚱한 아이의 표정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신나게 날아가고 있는 아이를 보고, 또 세 번째는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기 멍멍이를 주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남과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사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몇 초 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저 머리 박은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사진을 보고서도 우리는 다른 곳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대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을 보면서 남들과 같은 곳을 보고 있을 수 있지만, 과감하게 다른 곳을 봤을 때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제주갈치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여러분 이 제주갈치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죠. 왜? 노르웨이산이니까. 아니 제주갈치면 제주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제주갈치 밑에 노르웨이산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가게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 제품을 사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진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기 계신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자, 요즘에 우리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면접을 보다 보면 대학생들이 저에게 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대학 사회 창의력이 중심에 있어요? 아니죠.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단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열심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노르웨이산인데 끝까지 자기는 제주갈치라고 우깁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하죠?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 뽑겠죠? 즉 소비자가 제주갈치를 노르웨이산이면 사지 않는 것과 많은 기업들이 지금의 시대에 맞는 인재가 아니었을 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단지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흐름을 잘 읽고 그 흐름에 맞는 인재가 되느냐, 이런 고민에서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상에 나왔을 때 5천만 명이 쓸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라디오가 나왔는데 이것을 5천만 명이 쓸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38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TV가 나왔어요. 이걸 5천만 명이 쓸 때까지 약 13년이 걸렸고, 다음에는 인터넷이 나왔죠. 5천만 명이 쓸 때까지 4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아이폰이 나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5천만 명 쓸 때까지. 막 던지고 싶죠? 네.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나왔을 때 이것을 5천만 명이 쓸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걸렸을 것 같죠? 네. 8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근데 나는 왜 없어라는 표정이에요. 아니, 난 사람 아니야. 그죠? 아니, 5천만 명 쓰는데 80일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한 3년쯤 됐으니까 저런 것들이 나온 지 내 차례가 돌아올 만도 한데 우리 이 박탈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패드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관점보다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세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드는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속도가 몇십 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매우 짧아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변화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변화가 발생하면 나에게 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뭐라고 말하죠? 변화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변화를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 것인가, 이 관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 여러분이 취업과 스펙을 준비하는 것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대학생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개발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이냐? 대학생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대학에 입학했는데 취업과 스펙이라는 너무나 단조로운 두 가지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다양한 관점을 갖고 세상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공부하고 있는 고3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이죠?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은 두 가지죠. 취업과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의 컬처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변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미국의 지도인데요. 하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리고 노란색이 있죠. 자, 하얀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전국에 핸드폰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하얀 부분에서는 핸드폰 전파가 너무나 약해서 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와이파이가 되는 건데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지금 미국에서 LTE가 되는 곳입니다. 야, 우리는 전국 LTE를 말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은 몇몇 지역밖에 LTE가 되지 않죠.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IT적으로 디지털적으로 매우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6년 전이었다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됐겠지만 지금은 6년 전만큼 큰 자랑거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에 구글에 입사했을 때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구글 친구들을 만나면 막 자랑했어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핸드폰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전용선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때 막 미국 사람들은 모뎀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훨씬 더 IT 인프라는 발전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우리는 발전했는데 왜 저는 그들을 만나면 자랑할 게 없어졌을까요? 이제 디지털과 IT 흐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전했으나 발전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발전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은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때 친구들과 열심히 스펙 경쟁하면서 좋은 스펙을 쌓았지만 5년, 10년 전에는 그런 학생을 훌륭한 인재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인재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펙을 쌓아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여학생들 우리 인터넷 쇼핑 자주 하죠. 심심하면 인터파크 가가지고 옷도 보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쇼핑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전용선이 깔려있으니까 제품 보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나라가 조그마니까 오늘 주문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면 막 배송이 되고 막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하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소셜 커머스라는 컬처는 왜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셜 커머스라는 컬처를 개발했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삼성 같은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를 헤드쿼터로 하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제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디지털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트렌드를 읽고 있고 컬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사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BBC 방송이 이것을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사이트 알죠, 여러분?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저희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결혼식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메인 방송사인 BBC를 통해서 이 결혼식을 본 사람은 2,500만 명,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람은 1억 100만 명입니다. 질문, 무엇이 매스미디어입니까? 제가 지금 대학에서 신방과 전공하고 있는 친구에게 매스미디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TV, 라디오, 신문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가 훨씬 더 매스미디어네요. 근데 왜 그 학생은 TV, 라디오, 신문이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매스미디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TV, 라디오, 신문이 매스미디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변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도 그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발생했던 매스미디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을 지금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 유튜브도 매스미디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카카오톡 업데이트하죠.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녀시대 좋아하나요? 여학생들은 울상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자, 유튜브에다가 소녀시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영상의 조회수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200만 회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영상이 어디에서 조회가 되는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 전체 150만 조회수 중에, 약 한 13.6%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39.1%는 동남아, 22%는 한국, 그리고 5.4%는 유럽에서 발생했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국적이 150개국이 넘어요. 자, 질문입니다. 유튜브는 무엇입니까? 뭔가 저의 질문에는 창의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만 같죠? 편하게. 유튜브는 동영상 사이트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정답을 얘기해도 점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처럼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느낀 학교와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는 친구에게 모두 다 점수를 줍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정답을 말하는 친구에게도 점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언제? 누구나 아는 정답을 말하는 친구에게는 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와 사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가 동영상 사이트인지 모르는 친구는 여기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관점은 뭐냐? 제가 볼 때 유튜브는 이제 세계 최대 유통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재화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죠.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소녀시대라는 상품이 유튜브라는 세계 거대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배송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통이란 건 뭐예요? 원래 기업에게 있어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쇼핑하면 택배비는 여러분에게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통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유튜브는 세계 최대 유통 채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유튜브가 유통 채널로 안 보일까요? 유통하면 뭐가 떠오르죠? 택배가 떠오르죠. 퀵서비스가 떠오르고 컨테이너 박스가 떠오르고 한진해운 대한통운이 떠올라요. 유통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바로 그런 게 유통이었어요. 근데 아까 매스미디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의가 필요하듯이 이제 유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제품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0과 1로 상징되는 데이터의 이동도 또 다른 유통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 자기소개할 때 유튜브는 유통 채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제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친구를 기업들은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스펙이 나의 미래를 좌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삶과 정보와 이 트렌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학식을 보면 저기 앞에 있는 김태훈이라는 사람은 수학을 참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2012에서 2006을 빼면 6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6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지만 제가 이것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저는 2006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구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까지 6년 동안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난 6년 동안 겪었던 변화의 양은 제 인생 그 어떤 6년의 변화의 양보다 컸기 때문에 저는 2012 빼기 2006은 6보다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기소개를 뭘로 하고 있어요? 수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봤지만 단 한 번도 자기소개를 수학식으로 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소개를 수학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수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수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학을 수학의 관점에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학과 내 삶은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수학과 사회 흐름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웠던 지식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때로 돌아가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화학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다면 음악의 음표로 자기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차별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다른 방법으로 차별화 하기보다는 모두가 선택한 방법을 같이 선택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줄서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그 줄서기 문화가 대학교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15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무한도전을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쯤 보는데요. 저는 무한도전 속에서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혹은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단서를 얻게 됐어요. 길씨와 바다씨가 부르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전 이 노래 제목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그 노래가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청춘에 노래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의 미래와 취업과 스펙과 이 트렌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동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나중에는 5년, 10년 후에 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학생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영화 같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원 멘토님의 강연 들으셨는데요. 바쁘시죠, 요즘?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강연 끝나고 특별히 뭐 하고 계시는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저는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는 사실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여기 옆에 창원과학고라고 있죠. 예, 여기 학생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그 학생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김주은 학생이 멘토님이 너무 멋지다며 자기 네.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앉아서 나머지 강의를 듣고 가면 안 되겠냐고. 어디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끝나고 그쪽으로 갈게요. 네. 와, 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학년의 이준희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구글 코리아에는 어떤 계기로 들어가셨는지, 네, 원래 목표가 구글 코리아였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 3, 4학년을 만나면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겠죠. 그냥도 마시고 섞어도 마시고 엄청나게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마셨던 술의 거의 절반을 대학교 4학년 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취업 시즌이라는 게 결국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구글에 입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생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4학년이 올라갈 때쯤에 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회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거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구글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데 들어가셨는데요. 어쨌거나. 네. 감사합니다. 자, 경남대학교 4학년의 강승호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강의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항상 웃으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슬럼프가 없어 보이세요. 네. 슬럼프가 있다면 언제고 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사실 슬럼프가 없으면 그거는 로버트죠. 기계죠. 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슬럼프가 있는데 그 예전에 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슬럼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수할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학원 다닐 돈도 없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으로 독서실 다니면서 1년 동안 재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참 이것이 내 인생의 슬럼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시간을 흘러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수할 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 스스로 매니지해보는 경험을 해봤고요.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는 그 아버지의 그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좀 이른 나이에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슬럼프는 또 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슬럼프는 또 다른 경험이다. 자, 이분은 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누군지 제가 너무 확인하고 싶어요. 경남도리 남해대학교 2학년의 이신화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네 앞에.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보다 잘난 놈, 나보다 못난 놈 중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할까요? 나보다 잘난 놈과 나보다 못난 놈 중에. 네. 두 분에게 다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눌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 배우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잘나고 못나고를 보기보다는 나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란이 있습니다. 자신을 움직였던 책이나 자신의 인생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 답변하기 애매한 란이거든요. 네, 제가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떻게 쓰셨는지 자기소개서 때. 네. 여러분들 저 받아 적으십시오. 아마 자기소개서 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쓰시오 이런 제목, 이런 문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되게 실패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생각해보면 또 제대로 실패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제 인생의 교훈이나 어떤 멘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제가 자소 쓸 때 많은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차별화가 된 것 같고요. 네. 보통 저도 받는 질문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재미있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미있게 쓰거나 감동적으로 쓰거나 이건 모두 다 뭐 때문이죠? 기억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되기 위해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억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라. 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 문성대학교 2학년의 박규리 양 어디 계신가요? 박규리 양. 네. 네, 자기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질문은 별거 아닌데요. 네,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강사 1위가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강의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여러 가지 경험이나 대외 활동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맨날 맨땅에 헤딩하면서 고생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의 경험을 예전에 저 같은 후배들에게 꼭 공유해주고 나가야지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대학생들을 만날 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강사와 청중의 관계가 아니라 선배, 후배가 만나서 정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중에 학생들 중에 뭐 소주 한잔 해요 형님 이러면 당연히 응할 네, 저 사실 대학교에 강의 가서 학생들에게 붙잡혀서 집에 못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휴가는 오늘까지니까 아이고, 네. 다음에 그때를 기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가는 건 함부로 못 나가요. 네. 누가 KTX를 막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구글 코리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들었고요. 또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 휴가를 주신다고요. 며칠인가요? 너무 네. 많은 강의를 하셔가지고. 회사에서 휴가를 네.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를 회사에다가 신청해서 제 휴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회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제 개인적인 활동이고요. 또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정말 제대로 해놓고 자기 활동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진 않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믿겠습니다. 한국
큐폴리테 7대학 에너지 환경의 유동욱 학생 어디 있나요?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동욱 학생이요. 구글 코리아에 입사하고 싶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입사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고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방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변화를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유통 채널로 보고 매스미디어한 관점을 미리미리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원대학교 4학년 이거천 군인데요. 네, 이거천 군.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거천 군이요. 요즘 젊은이들이 목을 매는 스펙 굉장히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펙이라는 녀석의 옷을 막 벗겨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차별화가 남습니다. 어떤 학생은 여러분이 외모를 꾸미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친구는 공부로 차별화를 하는 것이 어떤 친구는 외모로 차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의 본질은 스펙이 아니라 차별화다. 그럼 나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 무엇으로 나를 차별화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펙으로 어떻게 나를 차별화할까 이렇게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본질을 잘 보고 있으면 차별화에 대해서 고민하면 더 많은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리고 질문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자기만의 방법. 이런 게 있는지.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긍정적이 보이고 힘든 게 없어 보이고 항상 웃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딱 싫어요. 네, 뭐 특별한 그렇게 보이는 글쎄요. 이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뭔가 열정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내 자신을 좀 더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변에 조성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주변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강의하다 보면 앞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다시 쓰기 위해서는 또 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언제 열정이 생기느냐, 진짜 열심히 하자 이러면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의미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열정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열정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이 15분 정도라서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가까이서 자주 만나지만 사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39사단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집이 서울이지만 여기 창원 39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경남 고성에서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창원으로 그 훈련소 배정을 받았을 때는 고성이 저기 강원도 말고 여기 경남에도 하나 더 있구나 처음 알게 됐고 너무나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서울 올라갈 때는 제가 언제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마치 영화처럼 예전에는 울상으로 창원에 내려왔겠죠. 군대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어요. 저는 사람의 관계도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경험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지금 바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창원에서 만나게 되면 그땐 더 즐거운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신 김태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